자,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주말에 있었습니다. A조, B조로 나눠서.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을 볼 만큼 시간도 있지 않았고 인내력도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질 않았고요. 김준일 평론가님이 아침에 평론한 거라든지 그냥 유튜브에 한 1, 2분짜리 이렇게 이상한 얘기 하신 것들을 봤는데 한숨만 나왔어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장난하러 나왔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온 것이 부끄럽다.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재미가 있고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수준이 낮다라는 평가를 들으면은 그런 토론회는 안 하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 한심하고 답답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미도 이제 찾아야 될 때 찾는 거잖아요. 이게 시작부터 무슨 그 조추점하는 내 의자 뺏기인가 뭐 이런 거 막 마술하고 뭐 이럴 때부터 제가 불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하는 꼴 보니까. 근데 진짜 진짜 화나더라고. 이거 약간 뭐라고 화도 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약간 헛웃음도 잘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냐 이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 바퀴벌레로 태어날래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 이걸 왜 물어보나요? 이게 이거를 하면은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이 대표할 때 이준석 의원이 대표할 때 예전에 이런 것들 많이 도입을 했는데 그때는 그럴 만한 분위기였어요. 뭔가 정권 교체도 해야 되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동안에 국힘이 안 하던 방식이니까 뭔가 화제도 되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석고대죄를 하고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그거를 뭐 여기서 반성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당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MBTI 하고 있고 뭐 뒤에 뭐 있나 그 홍준표는 진짜 와 제가 진짜 이런 막장 같은 거는 처음 봐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짱 얼어버렸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면서 와 진짜. 네, 지금 B조 토론이 사실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뭐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이제 죽음의 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 12.3 비상겸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차를 보여줬어요. 잠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머리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님의 정치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제가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신하거나 희생하시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한번 헌신하시면 굉장히 큰 정치적 자산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3대1 구도였어요. 약간. 한동훈 후보는 좀 평소보다는 참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표 경선할 때 너무 공격적이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랑은 저한테 그때 뭐 고소 취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전략적으로 본인한테 공격이 오는 거를 받아치지 않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기는 걸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장이었고 솔직히 볼만한 내용이 없었지만 그나마 저는 한동훈이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일일이 발끈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나았고 나경원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저 상황에서 뭐 사퇴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왜 끌어들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중에 나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윤심파를 제일 열심히 하신 분이 나경원 의원이잖아요. 윤석열 관저 찾아가가지고 그 뭐 TV조선이었나 제가 채널A였나 제가 기억에 단독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역할을 좀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대선 출마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유체 이탈을 하셨는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참 보는 내내 실수가 터지더라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제일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얘기했다고 봐요. 비상계엄 잘못됐고 탄핵은 어쩔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게 국민의 일방적인 상식적인 눈높이인데 이게 지금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하는 당내 경선이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과연 이 현실적인 표를 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후보와 이철 후보가 저렇게 한동훈 대표 공격하는 것은 어쨌든 한동훈 당신은 아니었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안 당했고 계속 우리가 집권당으로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러한 것들 좀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에게 알려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싶은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홍준표 후보는 이제 계엄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역으로 만약 당시 당대표 자리에 있었으면 계엄 막지 않았을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 잠깐 듣고 오시죠.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유,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각이 끝나버린. 당대표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답을 좀 피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 끝나고 SNS에는 내가 계엄 당시 당대표였다면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처음부터 그런 계엄 사태는 오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돌렸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엄으로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실질적 피해가 없다니요. 지금 제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주식 떨어지고 경제 안 좋아가지고 자영업자분들 그 탄핵되기 전까지 장사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하셨는데요.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니요. 인식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 협력 안 됩니다. 그거 지금까지 다 봐왔잖아요. 본인 얘기 안 들으면은 화내고 너 꺼져 막 이런 식의 반응 보였잖아요. 오늘 아침 뭐 중앙일보 보도에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그 의사였던 지인한테도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꺼져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을 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조선일보가 오늘 쓴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사상적 4분기 연속 0.1% 성장 쇼크 오나 이거거든요. 지금 지난해 2분기부터 마이너스 0. 경제 성장률 얘기하는 분기별로 마이너스 0.2, 0.1, 0.1 이번에 1분기에도 0.1 이하로 지금 얘기가 돼요. 이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계엄까지 이전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러면서 윤석열을 왜 비판하네요. 홍준표 시장은, 홍준표 후보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신이란 건 1도 없고 그때 말 바꾸는 사람만 지금 있으면,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한동훈이 이제 멀쩡해 보이냐 지금, 제 정상으로 보이고 지금 제일 괜찮은 후보로 보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예. 지금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 이 토론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장애 설정도 벌어졌거든요. 안 후보가 SNS에 이게 당대표 전당대회냐 정신들 차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니까 이제 너무 역대급 자폭 토론이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 당을 떠나라.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고 안철수 당 만들어서 갈 길 가시라 늘 그랬듯이. 이러니까 안 후보가 이제 내부 총질 정신 차리라. 보이신 행보 그대로 역사에 기록될 거다 이러면서 띄어쓰기까지 국민의힘이 이제 띄어쓰는 게 아니라 붙여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나경원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선수로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선수들이 지금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도 당신 그만둬, 안철수 그만둬,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경기를 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 본인의 정책과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이기려고 해야지, 넌 자격 없으니까 넌 그만둬,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격이 있음 없음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그래서 나경원 후보의 토론 태도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갑자기 또 변한 모습 보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옹호하고 관저앞에서 하다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당원을 너무 우습게 보는 행위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철수 후보가 일단 먼저 뭐 맞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세게 나온 거는 지금 이제 나경원 후보랑 워낙 치열한 사위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한국 KSOI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만 18세 이상 1,500명 대상으로 국민의힘 선호도 조사했는데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가 3강이었고 뒤를 이어서 안철수 9.1, 나경원 4.8이었는데 이게 전국민 대상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지층만 보면은 한동훈 21.1, 김문수 21, 홍준표 20.6 그래서 거의 3명이 똑같았고 그다음에 나경원 7.2, 안철수 6.1. 그러니까 지지층과 이제 무당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러니까 1.1% 포인트로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한홍은 안정권이고 예, 나머지 뭐, 한 자리를 가지고 안철수 후보랑 나경원 후보가 붙다 보니까 이런 설정까지 벌어졌다. 전체 여론에서는 더블 스코어인데 근데 지지층하고 무당층만 하니까 지금 나경원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때려가지고 지금 이 선거가 어떤 선거냐라는 거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평소 안철수 의원 같지 않잖아요. 이게 이 정도로 세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뭐 나경원 후보가 뭐 탕란 뻐꾸기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당을 떠나라라는 얘기를 너무 좀 쉽게 하신다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 토론회에서 가장 회자가 많이 된 질문은 홍준표 후보가 던진 문제적 질문입니다. 뭐예요? 잠깐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뭐예요? 한동훈 후보님한테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앞으로도 한 후보님 정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그 청년의 꿈 그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뭐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유치하시네요. 예. 홍 후보가 토론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질문 왜 했냐 그러니까 재밌다고 한 거다. 그거 아니면 재밌는 게 뭐 있냐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치하죠. 저게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나올 만한 일인가. 특히 이제 신체를 갖고 외양, 모습을 갖고 저런 식의 공격하는 모습은 저는 대선 후보 토론회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좀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상당히 좀 홍준표 후보가 그 많이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좀 적절하지도 않고 참 아니 저런 얘기를 만약에 홍준표 후보에게 다른 후보들이 하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머리숱이 없어 보이는데 팔자주름이 깊어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기력이 없어가지고 참 어정쩡하게 걸어다니시는데 방자하다. 회담 잘하실 수 있겠어요? 트럼프랑 회담 잘하실 수 있겠어요? 뭐 키가 좀 작으셔가지고 왜소해 보이는데 다른 나라 정상들과 하면은 좀 왜소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런 악의적인 질문은 안 하는 게 맞죠. 홍준표 끝났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그 홍준표 특유의 그 능글능글함에 주는 매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지난번 대선에도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도 어쨌든 약간 무례하긴 하지만은 문재인 후보하고 TV 토론하면서 약간 호감 느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나중에 결국 2등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제치고 24%고 안철수가 21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매력이 있어요. 그 홍준표가 주는 매력이. 근데 저는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하는 답변들이나 이게 명태균 게이트하고 하는 답변들이나 이 지금의 여기까지 오는 거 보니까 이제 그 능글능글함에 주는 매력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쾌감을 주는 수준으로 왔다라는 거고 그냥 유튜브나 하시라. 그러니까 뭐 그 뭐지
저기 한동훈 대표의 뭐 외모와 관련해서 뭐 키높이니 뭐 가발을 썼네 안 썼네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 자기들끼리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나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뭐 신의 한수 막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공격할 때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 정말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런 꼴까지 보는구나. 아니야 진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꼴까지 보는구나. 참 자괴감입니다 진짜. 네. 우연희님이 특히 질문 다 해놓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더 약 올리는 거지. 더 그런 것 같고 김나무님이 청년이 그런 거 궁금할까요?라고 청년을 빗대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여론조사 진행해서 내일 후보 4명 발표하는데 4명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장 소장님.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국민의힘 지층에서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더 앞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윤어게인 신당 창당 또 이제 한덕수 대행 출마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여론조사상이나 당내 분위기 들어보면 막 치고 올라가서 또 많은 분들이 당 내부에 있는 분들이 홍준표 후보가 1등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인위적인 작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김, 홍, 한 나가 될지 홍, 김, 한 나가 될지 그 순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 된다. 근데 발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다 아름아름 다 알거든요. 밖으로 돌겠죠. 네. 보통은. 네. 근데 그 아까 전에 여론조사 보면은 한동훈이 오차범위 내지 0.1% 막 이런 차이지만 한동훈이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1등할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약간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격받으면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나경원 의원이 간발의 차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냐. 뭐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될 경우에는 한동훈이 어쨌든 결선은 갈 것 같아요. 3대1이 되면은 3대1이 되면. 왜냐하면은 탄핵 찬성 1명에 탄핵 반대 3명이잖아요. 지금 구도가. 그러면은 표가 어쨌든 한 명이 과반 얻지 못하고 결선 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영남권 지역 경선에서 9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충청권까지 합산하면 누적 득표율이 89.56% 기록하고 있는데 예상하셨나요? 사실은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90% 가까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90% 가까이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지난번 당대표 때도 처음에 90% 정도 나오다가 뒤로 가면서 약간 보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88% 정도 나왔네 지난번 당대표 때. 그러니까 이제 예상은 했고 다만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지는 않겠고 아마는 역선택 박진 조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60% 후반에서 70% 초반대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 이 김동연이나 김경수 지지하시는 분들도 한 10%대 뭐 이 정도 안팎으로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나올 거고 최종적으로는 합치면은 뭐 80%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호남에서 얼마 나올지가 제일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호남에서 지난번 당대표 때도 호남에서 훅 떨어져서 90% 가까이 나오다가 80% 초반이 나와가지고 호남이 지금 심상치 않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호남이 어떻게 이재명 근데 이번에는 그때만큼 이렇게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지지는 않고 그래도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 부재론이 이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예.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뭐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더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확실하게 더 밀어주자. 그런 얘기와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지만 일반 국민하고 또 이제 수도권, 서울 이쪽 지역의 당원들은 이렇게 막 89, 90 이 정도까지는 안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90%를 넘을지 안 넘을지 그 관전 포인트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구도상 보면 대통령 될 가능성도 가장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인 상권 분립 이것이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입법부 민주당이 170석이 넘죠. 행정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쥐는 거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도 또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2명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권 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는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독재 국가로 가는 것들을 방지해놓고 막기 위한 거였는데 이제는 민주적인 시스템, 선거를 통해 가지고 독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단 말이에요. 과연 이러한 독재의 유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뿌리칠 수 있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반론을 좀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장성철 소장 굉장히 우호적으로 같이 방송도 하자 이렇게 막 제안도 하고 그랬거든요. 영입 제안도 했다면서요. 영입 제안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판하는데 이렇게 장성철을 영입을 한다라는 게 일종의 열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상권 분립 이제 독재 얘기가 하는데 상권 분립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입법부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민주당이 된 거고 그리고 행정부도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 결과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 독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독재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는 게 그게 진정한 독재죠. 그러니까 법을 바꿔버린다든지 이거는 국민의 그렇게 된다라면 국민의 선택 결과니까 존중을 해야 되고 물론 우려를 할 수 있어요. 맘대로 할 수도 있겠구나. 그거는 그때 비판하면 됩니다. 이거를 저는 독재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 저도 우려를 하거든요. 우려가 돼요. 하지만 그거를 독재 프레임으로 가두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는 국민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말씀드렸듯이 선거를 통한 민주적 독재가 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좋을까라고 전 걱정을 하는 거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뭐 어때? 지금 내란 세력 처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재라도 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썩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긍정적일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독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도층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우려감을 좀 씻어줄 수 있는 메시지나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더. 그러니까 제발 국힘 좀 잘해라. 사람들이 표 좀 줄 수 있게 국힘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